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 김현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그 건설공제조합의 하자 보증금에 관한 분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건설공제조합은 여러 가지 이제 보증사업이나 이제 공제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특히나 오늘 다룬 이제 사례처럼 건설회사가 어떤 이제 그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공사를 했는데 건설회사가 하자 보수를 안 해주거나 미이행하거나 이런 경우 있을 때 하자 보수 이행 증권이라는 걸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해 증권에 따라서 그 건물에 하자를 이제 보수할 수 있는 이제 보증금, 쉽게 하면 이제 보험사 역할을 하니까 보험금을 주는 거죠. 이제 보증금을 이제 증권에 따라서 보험 증권에 따라서 이제 주는데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견적을 받아봤을 때 예를 들면 하자 보수 금액이 1억 원이었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는 현장조사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산정한 거는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다툼이 있는 분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을 이제 국토부에 보면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 판사 이런 출신 분들이 이런 건설 분쟁에 관해서 이제 조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송 가기 전에 건설 분쟁을 통해서 이렇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준사법적인 기관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설 분쟁 위원회에서 뭔가 이제 결정이 나면 재판상 법원에 화해 공고 결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조정이 확정이 되거나 재정이 확정이 되게 되면 관할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건설 분쟁이라든가 건설 공제 조합에 관련해서 보증금을 안 준다든가 여러 가지 하자 보증금을 안 준다든가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건설 공제 조합의 그 보증 약관에서 보면은요, 보험 증권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분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이제 보증 약관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약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약관에 보면 분쟁에 관한 어떤 다툼 시 분쟁 조정 시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걸 조정 신청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이 안 되거나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관할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행정 절차처럼 행정기관에서도 뭔가 부정한 행정처분이 나오면 우리가 막바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고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다가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한 다음에 거기서 판단을 받아보고 그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관할 행정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기관 내부에 분쟁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할 수 있는 어떤 준사법적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단기간 내에 또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는 특히 제가 관련 이제 행정사님이나 이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자료 정리하는 부분도 조금 정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의뢰인들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은 자료를 저는 주면은 일단은 쭉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자료를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색펜 같은 걸로 이제 기재를 해서 하게 되면 논점이나 쟁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논점이나 쟁점을 이제 나오면 이제 글을 써야 되겠죠. 분쟁조정 신청서든 이런 걸 써야 되겠죠. 쓸 때 이 서류를 그냥 난잡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읽게 되게 되면 스토리가 머리에 그려집니다. 스토리가 그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특히 법원의 소장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행정심판 청구서나 분쟁조정 신청서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당사자 관계의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실관계 어떤 경위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법적인 논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색펜 갖고 정리를 한번 쟁점된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주고, 왜냐하면은 이게 증거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증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색칠을 해주면은 이거를 판단하는 분들이 그게 뭐 법원의 판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분쟁조정위원들 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들 될 수도 있겠죠. 이분이 봤을 때 아 여기에 이게 이분들이 이제 제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체크가 돼 있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서류를 막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는 색펜을 항상 체크를 해둡니다. 그리고 서류를 한 묶음으로 딱 묶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내용들은 여러 가지 당사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법인 등기 관련된 내용을 앞에다 이제 정리를 하고 넘기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딱 그 다음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증권은 이제 건설 분쟁 조정이기 때문에 건설 공제조합하고 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약 관계가 있다는 것도 처음에 이제 보여주는 어떤 흐름을,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 여기다 앞에다가 건설 분쟁, 아니 건설 공제 조합에서 여러 가지 증권, 보험 증권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 이제 하자 보승이기 때문에 건설 업체에다 하자 보승해줘라고 이제 여러 가지 막 내용 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보냈겠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보냈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건설 공제 조합에다가 뭔가 공모를 띄웠던 이런 내용들 순서대로 다뤄서,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서류를 딱 하게 되면 이게 분쟁조정 신청서든 뭐 행정심판 청구서든 뭐 법원에 제출하는 뭐 소장이든 정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한 부분들은 나중에 증거를 순서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서 그 포인트, 이 증거를 왜 제출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증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면 그거를 판단하신 분도 아, 이 증거를 왜 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판단하고 우리 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잘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유는 일반 민원들도 이런 서류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서류 증거라든가 낼 서류, 지금 내지 말아야 될 서류를 잘 분간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분들이 판단하신 분들이 이 상황을 정말로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머릿속에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고, 글을 읽었을 때 이리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무팀장으로 근무를 했을 때 막 서면을 이제 뭐 변호사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럼 법정에 저도 이제 슬쩍 같이 이제 가서 보면 변호사님 물어보세요. 이거 읽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제 글을 잘못 쓴 거예요. 이 글을 썼을 때 정말로 중립적으로 판단하신 분들이 읽었을 때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제대로 못 쓰게 되면 이분들한테 설득하는 능력이라든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런 싸움이, 분쟁이라는 게 대부분 서면 싸움이기 때문에 이 서면 싸움을 하려면은 그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글로써 뭔가를 설득하거나 납득시키거나 우리 상황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건설공제조합의 하자 보증금에 대해서 부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이런 보증, 이제 공제조합, 뭐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화물공제조합이라든가 뭐 일반 보험회사라든가 뭐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보상을 담당하는 기관들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분쟁은 돈을 덜 주거나 더 받으려는 사람들 간의 어떤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쟁점을 조금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쪽에서는 왜 안 주려고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싸우는 것들이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장황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그 제도적인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건을 서질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적으로 어떤 실무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고 분쟁조정 신청사나
예를 들면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소장을 작성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잘 좀 작성하면은 제대로 된 어떤 서면이 작성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전문가들은 많이 이런 부분을 아시는데 아마 민원인 부분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를 거예요. 혹시라도 혼자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혼자 진행하신다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자료를 정리하거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